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국채가 미치는 증시별 영향, 달러의 영향, 그리고 금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 FOMC에 대한 국채 전략까지 한 번에 볼 거예요. 전에는 이제 국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이해를 했어요. 국채가 무엇인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왜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는가? 국채가 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증시가 내려간다고 전일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려간다. 자, 그 상관도에 대한 의미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명목금리 보이시죠?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명목금리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파랑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물가 상승률 보이시죠? 이게 빨간 선이에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죠?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된다. 마이너스에.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격이 소극화되죠. 그죠? 소극화되죠. 점점 역전되고 팬데믹 이후에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에 대한 가격은 오름으로써 역전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 이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돈에 대한 이동이죠. 자본에 대한 이동. 그죠? 자본에 대한 이동입니다. 위험자산인 증시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나라별로 부동산, 주식 이렇게 돈이 쏠리는 현상이 펼쳐지는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부동산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에 대한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심화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 구간에 맴도는 현상이 펼쳐져서 부동산 투자가 오히려 그 찍어내는 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현상인 거죠, 하나의 경제 현상.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대한 재정 정책, 어떻게 보면은 세금 정책에 대한 그 못 잡았기 때보다는 팬데믹이라는 어떤 희귀한 현상이 하나 발생해서 이제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구간일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지금 벌려져 있죠, 여러분들. 증시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을 해버립니다. 왜냐? 돈이 계속 쏠리는 현상만 펼쳐지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이제 기업 성과라든가 이런 평가가 굉장히 기준치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한번 하락폭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유동성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FOMC에서 우리는 이제 채권 매입을 할 거야. 이 뜻은 결국 우리는 달러를 찍어낼 거야. 이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영상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증시 상황이죠. 심지어 지금도 신고점을 갱신하려고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차트인데 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이 구간일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파란색은. 그리고 빨간색은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에요. 흔히 이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BI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달러를 계속적으로 찍어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재화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찍어내는 이 돈이 결국은 위험자산을 쏠린다. 왜냐? 돈은 배당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럼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다?
증시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국채와 연관이 있다. 실질 금리를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수단입니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요. 여기 보는 이 수급, 물가 상승률과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격이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현상에선. 자, 유동성에 대한 시장으로 유동이 꺾일 때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때 돈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빠져나오려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랑선과 빨간선의 간격이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점점 붙어야 돼요. 자, 다른 뜻으로 하면 뭐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 요인이 증시를 조정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빨간선과 파랑선이 줄어들어야지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갑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이. 자, 왜냐하면 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이에요.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그럼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유동성에 의해 올라간 시장이 유동성이 빠져나옴으로써 조정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이걸 기대하는 게 테이퍼링이었죠.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페드 전략으로. 이게 증시의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미국 국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왜냐? 실질 금리를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니까. 그게 곧 명목 금리잖아요. 자,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이번엔 달러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FOMC의 어떤 자산 규모를 보여주는 양입니다. 왼쪽 차트는 팬데믹 이후에 달러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빨간 선이 이번에는 국채예요. 빨간 선. 여러분들. 이게 MBS 채권이고, 자, 이게 총 토탈입니다. 파란 선이. 자, 팬데믹 2020년도 이후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FOMC가 자산을 흡수했다는 건 그만큼 달러를 찍어냈다는 뜻하고 똑같죠. 그만큼 달러를 찍어냈다. 자, 그러면은 팬데믹 이후에 4조 달러에 육박하던 총 토탈액이 지금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라고서 얘기한다면은 팬데믹 이후 페드라는 집단이 찍어낸 달러에 대한 양은 4조 달러다. 그죠? 달러. 원화로 하면은 뭐 5천조 가량 되겠죠. 5천조를 시장에 부어버린 거예요. 1년 반 동안. 지금 시장이요. 5천조를.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5천조를 시장에 부으면은 달러가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이죠. 안 그런가요? 달러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달러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달러가 찍어내는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달러가 하방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는 내용은 금이에요. 자, 우리가 투자 성향도를 따질 때 사실 10년물 국채랑 이제 금을 자주 비교를 해요. 전일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 급등하니까 골드가 급등했다 급락하죠.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향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평가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위험 자산이라고 좀 평가를 하잖아요. 무위험 자산.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 그리고 10년물 국채 그리고 여기에 좀 포함되는 게 이제 엔화도 좀 포함이 돼요. 무위험 자산에. 중요한 거는 방향성 일치가 같은 성향도를 띠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다. 그럼 만약에 예시로 들면은 내일 만약에 국채에 대한 어떤 페드라는 집단이 갑자기 야 그냥 우리 국채 더 사들일 거야 라고서 반대로 얘기해 버려요. 지금 시장 상황하고 네.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국채에 대한 어떤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거고 국채 금리는 엄청난 하락을 기록할 거예요. 그럼 금값도 같이 폭주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성향도 때문에. 자, 그럼 지금 간단하게 우리 3개 봤어요. 3개. 예. 다 영향을 끼치죠. 이게 왜 영향을 끼칠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우리가 이제 외신이라든가 우리 언론에서 본다면은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유동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그만큼 찍어내고 붓는 시장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돈을 부으려면 그게 기본이 되는 재료는요 국채입니다.
채권이고, 여기 보시면은 국채랑 이제 MBS 채권을 확대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그 돈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페드라는 집단이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사들이고 이제 MBS 채권을 사들이고 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도 바뀌겠죠. 시장에 대한 방식도 바뀔 겁니다. 국채 금리도 바뀌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값도 바뀌는 거고, 달러도 변화를 이루는 거고, 페드의 방향성에 의해서. 다만 하나 보게 된다면은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상황이. 그죠? 면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률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죠? 달러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패러다임을 봐야 되게, 금이라는 걸 보게 된다면은 구면 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이해도가 굉장히 높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국채를 알아야지. 우리 외신 보면은 국제경제의 어떤 이런 어떤 외신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채금리예요. 지금 자금에 대한 유동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이 펼쳐지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 관점이 달라져요. 그 기본 재료가 국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유가 볼 때도 달러가 저평가돼 있다면은 유가가 고유가를 기록을 하죠. 그러면은 국채라는 변화율에 의해서 유가까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장 경제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다. 그래서 이해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시장이 오히려 더 특이합니다. 왜냐? 유동성의 시장에서는 국채가 하이라이트예요. 팬데믹 이후,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는 과정, 경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채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 추가적인 심화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있었던 FOMC에 대한 채권 매입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 있었던.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21년도 3월에 국채금리 불안 전에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만지작. 네, 서울경제에서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국채도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기준치는 10년물이지만 30년물 이상 100년물 채권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고 단기로 1년물 채권도 있고 6개월물 채권도 있고 3개월물 채권도 있어요. 초단기죠. 그죠? 장기물 채권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금리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더 오래 갖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어떤 국채 금리를 컨트롤함으로써 경제를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10년물이잖아요. 항상 기준치, 시장에 대한 기준치가 되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1억을 가지고 국채를 사들였을 때 원래 비중이 5대5로 3개월물을 5천만 원 사고 5천만 원은 1억 원 이제 10년물 국채를 샀을 때, 그죠? 5대5로 5천만 원, 5천만 원씩.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는 거는 장기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 8천만 원, 이거 2천만 원. 자, 그럼 이게 수요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다운이 되겠죠. 그런 컨트롤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죠. 스탠딩 레포 도입. 그죠? 간단해요.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내가 지금 FOMC인데 사들이고 있는 거를 시중은행한테 떠맡기는 겁니다, 사실상. 너네가 사. 그러면 이제 A는 반발하죠, 은행은. 왜? 이거를 왜 우리가 사야 되지? 왜냐하면 국채라는 거는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최근에 돈이 돌 곳이 없어갖고 영레포가 쌓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은행은 자본이 넘쳐 흐르고 있지만 달러를 찍으면서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걸 뜻해요. FOMC한테 다시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만 마련해 준다면은 국채를 사들이겠죠. 왜냐? 가만히 돈을 냅두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올해 연말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는 뭐예요? 국채의 수요를 하락하는 요인이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이든 정부는 국채 발행을 연말에 시사하는 가운데, 그죠? 국채 수요는 하락하고 국채 공급은 증가하면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은 우리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되 이 수요 부분을 시중은행한테 떠넘기겠어라는 전략이 스탠딩 레포입니다. 그럼 이거는 해칭이 되는 거죠. 그럼 국채 금리가 연말부터는 안전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기록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서 예측이 되는 거죠. 이게 최근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도 국채랑 연관이 있죠.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스탠딩 레포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 떨어지진 않겠네라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죠. 자, 일단은 심화편 일부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사실. 네, 최근 그러네요. 오늘까지 국채 금리가 1.2%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예. 언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